네, 안녕하세요. 오늘 좀 늦습니다. 좀 대작이 준비됐어요. 준비하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부분이라고 해도 한 절반 정도 하고, 한 2부 정도 될 것 같고, 내일 또 3, 4부인데, 사실은 내일 얘기가 훨씬 더 깊이가 있습니다. 그 배치가 그렇게 됐네요. 주제 자체는 이제 말씀드리다시피, 그러니까 대만이 지금 좀 헤매고 있는데, 그 대만 요번에 지방선거 참패, 민진당, 반중 성향의 민진당 지방선거 참패에 비추어서 이 대만이 한국에서 좀 배울 게 있다. 좀 건방지게 말하면 그렇게 좀 오지랖 넓은 충고하면서 동시에 한국의 어떤 특질들이 있길래 대만의 그런 어떤 귀감이 될 수 있나. 최소한 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이야기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대만 지방선거 얘기를 좀 드리죠. 11월 26일에 있었습니다. 민진당이 참패를 했어요. 예. 친중 성향이 강한 국민당이 대승을 거뒀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를 두고 국내 언론이 호들갑이죠.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YTN인데, 표지를 보면 집권당 지방선거 참패 차이잉원 주석직 사임이라고 돼 있는데, 주석직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제 그 중국 생각이 나서 중공 생각이 나서 이게 국가 원수를 사용했나 그래가지고 깜짝 놀랄 수 있는데 이게 뭐냐면 당 총수를 여기선 주석이라고 부릅니다. 대통령을 사임한 게 아니라 당 총수, 당수직을 사임한 겁니다. 한마디로 차이잉원이 지방선거 참패 책임을 지고 민주당의 이제 당수를 내려놓은 겁니다. 이번 선거에서 보면은 민진당 차이잉원 쪽이 반중 친중 프레임을 썼고 국민당은 민생 프레임을 썼습니다. 그 프레임 차이가 이런 결과를 가지고 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요즘은 좀 나아졌지만 우리 제도권 언론의 이러한 그 뭐라 그럴까 빅미디어 언론의 친중 성향은 차마 눈뜨고 봐주기 어려웠었습니다. 중앙일보 그룹의 홍석현 회장이 나서서 중국 공산당의 구호, 시대와 함께 나아간다. 여시구진 구호에서 이름을 딴 여시제라는 재단을 만들었으니까 말 다 한 거죠. 사실 이 홍석현 회장 주변에는 좀 야릇꾸리한 데가 있어요. 홍 회장의 깊은 관계가 있는 원불교 같은 경우에 황당한 짓을 제일 많이 하는 종단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뭐 종교 자체를 크게 많이 비판하는 경우는 없는데 종교가 사회정치적인 문제를 종교에 너울을 쓰고 들어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마땅히 비판을 해야겠죠. 예를 들어서 사드를 반대할 때 성주 사드 기지 앞에 텐트 치고 반대할 때 교단 이름을 거른 데는 원불교 하나입니다. 카톨릭조차도 정의구현 사재단을 걸었지 대한민국 카톨릭 전체 교단 이름을 걸지는 않았어요. 이렇게 교단 이름을 걸게 되면 이제 싸움이 좀 고라파지죠. 이거 잘못 걷어내다가 뭐 사람이라도 좀 밀치고 이러게 되면 이제 종교 탄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불교는 저는 좀 제대로 종교다운 종교로 빨리 발전하기를 바랍니다. 원불교가 좀 또 다른 짓을 한 것도 많은데 2019년에 파주에 그 적선군 묘지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 죽은 인민군들이나 중국군들을 이제 뭐 그걸 뭐 개먹이로 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냥 뼈를 방치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사람인데 죽으면 그게 다 흙으로 돌아가는 건데 그러니까 그걸 모아놓은 그 묘지가 있습니다. 적성면에 저기가 적성면이 저기 아마 잔디가 굉장히 좋은 데일 거예요. 잔디가 잘 납니다. 아무튼 간에 저기서 이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군인 추모제를 열었어요. 2019년에. 근데 이제 종교단체 교단 차원은 원불교 하나뿐이죠. 예. 근데 이제 요걸 자세히 보다 보면 이 옆에 이제 불교가 하나 있어요. 근데 불교는 교단이 아니라 불교인권위원회입니다. 근데 불교인권위원회는 이런 거를 하고도 남을 단체예요. 여기 2003년에 학살자 가다피한테 인권상을 수여한 곳이죠. 가다피가 그 2000년경 이척저척 해가지고 정치범수용소에서 감옥에서 그냥 기관총 걸고서 한 2000명 쏴 죽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인권상을 줄 정도니까 반미하면 인권상이라는 거죠. 불교인권위원회 아마 기준은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원불교가 판을 깔고 불교 인권위가 나서서 위대한 김일성 수령에게 인권상을 추서하는 세상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그때 그 추서 행사장의 사회는
홍석현 회장께서 노고를 이끄시고 모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리가 찬란히 빛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게 중앙일보 진영에만 그런 게 아니에요. 2018년에 이제 트럼프가 반중 정책을 시작을 했었죠. 그때 이제 조선일보 경제면에서 여시제랑 손을 잡고 중국 경제, 중국의 첨단 산업이 얼마나 잘 나가나, 유통업, AI, 반도체 이런 게 얼마나 잘 나가나 하고서 그냥 매주 중국 경제가 얼마나 튼튼하고 선진적인지 열심히 선전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직접 찾으려고 그랬는데 그 찾는 거를 좀 알고리즘을 조선일보 쪽에서 비틀어 놨는지 잘 안 찾아지고 그 비슷한 것들만 찾아지더라고요. 여기 이제 보시면은 중국의 인공지능이 뭐 인해전술 같이 이렇게 엔지니어를 집어넣어서 어마무시하게 발전하고 있다. 뭐 그런 것도 나오고요. 중국 반도체가 반격을 가해서 이 미국의 그 핵심 반도체 기업을 콕 집어서 때렸다. 뭐 이런 것도 나오고. 요새 이런 면에서는 조선일보 착해졌습니다. 요새는 조선일보가 뭐 디지털 전체주의가 어떻고 뭐 이런 소리 좀 합니다. 예. 백모산을 탈출해서 한 4년 전부터 쓰던 용어를 이제 조선일보가 쓰기 시작하네요. 이제 조금 이 점에 관해서는 착해졌습니다. 한마디로 이게 시류 따라서 막 갈대처럼 왔다 갔다 합니다. 아무 정치 철학도 없고 아무 어떤 관점도 없는 그런 신문들이죠. 그래서 시류가 중국이랑 붙어서 먹고 사는 세상인가 보다 하면 조선일보도 허울을 다 뒤집어 던지고 친중, 종중과 같이 놀 수 있고 뭐 이랬던 것 같아요. 돌이켜보면. 우리가 좀 우리 사회를 좀 원칙이 있고 기백이 있는 사회로 이렇게 격상시켜 가지 않으면 이런 그 제도권 최상류층의 탈을 쓴 무원칙한 이 몰입애들한테 휘둘리는 이런 신세를 벗어나지 못할 것 같습니다. 2018년도에도 지금 우리나라 지금 제도권 언론들이 뭐 마치 그 지방선거에서 참패한 게 민진당이 앞으로 계속 참패하게 되는 신호탄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2018년도에 지방선거에 민진당이 참패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중에 2020년에 보면은 아닙니다. 그 대통령 선거, 의회 선거에서는 압승을 했었어요. 당시 지방선거에서 그 MBC가 제목 뽑은 꼬라지 한번 보세요. 참 극악무도한 친중몰이 여론 공작입니다. 그 제목은 이렇게 되죠. 타이완 독립보다 하나의 중국을 선택했도다. 뭐 이 정도 되면 뭐 완전히 무슨 중국 공산당 선전과 같죠. 선전과 같죠. 이쯤 되면 MBC라 쓰고 환95라고 읽든지 혹은 MBC라 쓰고 중국 간첩 방송이라고 읽어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자, MBC만 그랬나요? 연합뉴스TV도 마찬가지입니다. 연합뉴스TV, 보면은, 그 제목을 보면 이래요. 차이잉원 대만 지방선거 참패, 탈중국화도 빨강불. 그 빨간불 걸리긴 무슨 빨간불 걸려요. 홍콩 반환이랑 둘러싸가지고 대판 싸움 붙어서 압승했죠. 반중으로 압승했습니다. 자, 여기서 잠시 세넷 탈출 자유구독료 부탁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세넷 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붙더라도 좀 늦게 붙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 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2018년에 타이완에서 민진당이 반중 성향 민진당이 지방선거 참패를 했습니다. 그로부터 2년 후에 열렸던 대통령 선거, 의원 선거에서는 압도적으로 이겼습니다. 약 20%포인트 차이로 이겼습니다. 대통령 선거에서는. 그러니까 2024년 앞으로 2년 후에 다가올 타이완의 대통령 의회 선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친중파, 종중파가 자리 잡지 못합니다. 제가 보기엔 오히려 국민당 내에서 노선 투쟁이 붙어서 친중파, 종중파를 좀 속가내는 그런 경향이 나올 수 있어요. 지금 날카롭게 전 세계 정세가 날카롭게 중국 압박, 중국 디카플링으로 이렇게 바뀌고 있고 미중 사이의 대립이 굉장히 날카로워지고 있기 때문에 이 국민당 안에 친중, 종중, 간첩스러운 성향이 좀 속간해지지 않을까. 오히려 그렇게 돼서 이제 민진당과 싸움이 붙겠죠. 2024년에 만약에
국민당이 그걸 못하게 되면 2024년에 저 게임 안 됩니다. 앞으로 2년 동안 중국이 엄청난 대형 사고나 폐악질을 저지르기 때문에 국민당의 지금의 친중 종중 성향을 그냥 유지하게 되면 국민당 2024년에 박살납니다. 제가 진짜 손에 장을 지질 정도로 그렇게 구라를 불듯이 장담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사정도 모르고 문바스러운 유튜버들은 이거를 그냥 2018년 버전으로 키워요. 뇌내망상이죠. 이 문바스러운 유튜버 한 명, 제가 가끔 보는 사람인데 무슨 소리 하나. 이거 보세요. 완전 뇌내망상이에요. 중국과 대만은 하나, 마치 남과 북은 하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죠. 대만 선거 결과에 미국이 난리 났다. 거기다가 유럽도 미국 너희는 전쟁으로 이득 보고 우리만 개표 보냐라고 하면서 미국으로부터 이탈하고 있다. 거의 뭐 뇌뇌망상인데 이게 이제 농담이 아닌 게 80년대 초학번 중반학번들이 좀 뭐 괜찮은 스카이 대학 나와가지고 뭐 상당히 유복하게 직장인 생활을 한 자들이 말하자면은 전대현물 먹은 자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하면 딱 이런 스토리의 얘기만 해요. 미국이 얼마나 전 세계로부터 얼마나 외면받고 있고 지금 얼마나 전 세계가 중국에 우호적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은 얼마나 러시아한테 유리하게 돌아갈 가능성이 있고 하루 종일 그 소리에 저는 구역질이라서 그런 자리를 안 가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 사람들과 모여서 밥을 가끔씩 먹어야 될 처지에 있는 사람을 하나 압니다. 그런 사람은 저한테 와서 맨날 아이고 오늘도 귀에 딱지가 앉았네 하면서 저한테 푸념을 하는데 안 됐죠. 자, 그래서 결국 이런 뇌내망상을 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이번 지방선거의 테마가 중국과 대만은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테마가 실패했기 때문에 미국이 지금 난리 났고 앞으로 대만은 종중으로 간다. 근데 실제로 일어난 일은 뭐냐? 제가 조금 이따 설명드리지만 실제로 일어난 일은 저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이 중국 대만 관계가 아니에요. 중국 대만 관계로 프레임을 짰다가 차이잉환 민진당이 실패한 거예요. 즉 대만 국민들이 이번 지방선거에 관해서는 원래 대만이 지방선거에 관해서 국민당의 역대에 항상 유리했었어요. 이번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번 지방선거에 관해서 대만 사람들은 친중이냐 반중이냐라는 이슈 대신에 그냥 민생 이거를 택한 것이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걸 이런 식으로 비틀어서 마치 이번 선거가 친중 반중이다. 친중 반중 프레임 걸었다가 실패한 거예요. 그 프레임 자체를 거부한 거예요. 대만 유권자들이. 자, 그래서 이제 그러려니 하고 넘기고 있습니다. CNN이나 블룸버그 같은 데 보면. 물론 저도 이제 CNN, 블룸버그를 별로 안 좋아하는 미디어지만 이게 맞을 때가 가끔 있어요. 맞을 때는 무슨 소리 하나 보고 있다가 마치 제가 아까 문바스러운 사람들 유튜브 가끔씩 보거든요. 무슨 소리 하나. 맞는 소리 있으면 제가 인용합니다. CNN, 뭐 맞을 때가 있으면 인용해야죠. 그런데 CNN이 특히 이번에 인용한 사람이 오스트레일리아의 대만 연구학자를 인용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선 첫째, 중국이 하도 롤 하니까 대만 유권자들이 무감각해졌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북한이 계속 탄도미사일 쏘니까 쐈나 보다 하고 넘어가잖아요. 대만 유권자들도 그렇게 돼가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코로나와 경제 위기 속에서 민생을 챙겨 생존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게임이 됐다. 대만 유권자들한테. 세 번째, 이에 따라서 민진당이 중국이 우리를 침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의 침공이 임박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중국 위협 카드를 써왔는데 그 카드가 약발이 떨어졌다. 약발이 떨어졌다를 마지널 유스인가 뭐 그렇게 해요. 한계 효용이 떨어졌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본문에. 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번 지방선거 테마는 민생 생존이었다. 그런데 차이잉원이 엉뚱하게 반중 친중 프레임을 썼다가 폭망했다. 그 소리예요.
예. 저는 이게 맞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좀 인위적으로 반중 친중 프레임을 그러니까 북풍이 아니라 중풍을 불러일으키려고 여러 가지 인위적으로 그렇게 날뛰었던 측면이 있습니다. 차이 잉원이. 예. 다시 아까 그 문바스런 유튜버의 썸네일 잠깐 다시 짚어보고 거기서 다 보고 그 다음에 다시 대만 얘기로 들어가죠. 이 문바스런 유튜버 썸네일 표지를 보면 전쟁으로 미국만 이득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새 뭐 어떤 또 이 TV 방송 보니까 뭐 대학의 국제대학원 원장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뭐 미국이 자기 것만 챙기고 이득만 보고 있고 그래서 전체를 다 소외시키고 있다 뭐 이런 식의 논조가 많은데 그거 저는 안 맞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그런가? 일단 우리한테 지금 닥치고 있는 경제 위기가 미국발이 아닙니다. 이 경제 위기의 본질은 뭐냐면 예를 들면 곡물 가격이 내년에 더 오를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 전 세계 비료의 곡물뿐만 아니라 비료의 핵심 생산국이 러시아랑 우크라이나예요. 비료의 핵심 생산국이. 뭐 포대쉬 같은 거, 포대쉬 우리말로 하면 뭐가 되나? 그 다음에 다른 무슨 그 질소 비료 이 핵심 생산국이 러시아랑 우크라이나예요. 근데 여기가 생산량이 떨어지고 있다고요. 그 비료값이 폭등을 하고 있어요. 비료값이 폭등을 하니까 지금 벌써 그 증상이 나타나는데 아예 농사를 안 짓든지 혹은 농사를 지어도 비료를 덜 쓰고 짓든지 혹은 비료를 안 쓰는 작물을 짓든지 그래서 곡물 생산량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급격히 축소되고 있어요. 다시 말하자면 지금 굉장히 고통스러운 이유는 결국은 뭐냐면 우크라 전쟁 때문에 전 세계가 가스, 석유, 에너지 수급 구조 조정을 겪고 있는 데다가 그 다음에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나 기타 등등으로 인해서 전 세계의 아주 핵심적인 원자재에 관한 이 분업 교환 체계가 지금 교란돼 있다고요. 그게 구조 조정을 일으키고 있다고요. 따라서 이것은 미국이 이득을 보는 게임이 아니라 미국도 같이 고생을 하는 게임이에요, 그냥. 근데 미국은 석유가스가 나니까 고생이 덜한 거고 다른 데 안 나는 데는 고생이 많은 거고 특히 유럽은 러시아에 석유가스를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 고생하는 거고 그런 거죠. 이게 미국만 이득 보고 이 모든 경제적인 어려움의 소스, 원천이 전부 미국이다. 이런 식의 지금 그 얘기를 막 퍼뜨리고 있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전혀. 유럽은 미국 때문에 개고생하고 있는 게 아니라 석유가스 수급의 구조조정 중이어서 개고생인 거죠. 유럽의 석유가스 수급 구조가 비정상이었던 거죠. 어떻게 러시아에 40%를 의존합니까? 푸틴한테 40%를 의존해요. 유럽이 죽을 길에 들어섰던 거죠. 이 길에 들어서게 만든 거는 슈레더죠. 이 정책을 굳혀서 노르트 스트림 1호선을 결정을 한 게 슈레더입니다. 그리고 올해 초에 러시아 가스회사 가스프롬 이사까지 됐어요. 그전에는 로스네프트인가의 이사였고 슈레더라 쓰고 독일과 유럽을 러시아에 팔아먹은 매국 간첩이라고 읽어야 할 겁니다. 이완용보다 훨씬 더 악질이에요. 이완용은 왕실을 존속시키는 나라를 팔았는데 슈레더는 그냥 유럽 전체까지 다 팔아넘긴 거예요. 그런데다가 슈레더 다음에 이제 그 수상이 된 메르켈 같은 당이죠. 메르켈은 더 황당합니다. 만만치 않아요. 모두들 말리는데 노르트 스트림 2호선을 놓았죠. 결정을 해서. 그걸 독일의 주권 문제라고 이야기를 밀어붙였습니다. 황당한 건 이때가 2014년에 러시아가 우크라 침공한 다음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이미 본색을 드러냈음에도 러시아에 대한 가스 의존을 더욱더 심화시키면서 그것을 주권국가 독일의 독립적 정치, 독립적 결정이라고 불렀습니다. 뭐 그 우아하게 영어로 자막이 나오니까 제가 특별히 한글 자막을 너무 짧아서 안 달았습니다. 한번 직접 보시죠. Ich möchte aus gegebenem Anlass hinzufügen, dass ich erlebt habe auch selber, dass ein Teil Deutschlands von der Sowjetunion 여기는 뭐냐면
이 사람이 동독에서 자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제가 동독에서 자란 사람 아닙니까? 제가 누구보다도 이 소련이 동독을 제어하는 데 의해서 제가 고통받은 사람 아닙니까? 저를 믿으십시오. 이런 어조로 말을 하는 거예요. kontrolliert wurde. Und ich bin sehr froh, dass wir heute in Freiheit vereint sind als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그런데 그 어린 시절과 이제 돌이켜서 보면 지금은 동독과 서독이 서로 통일돼서 우리가 다 자유로운 주권 국가가 됐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말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dass wir deshalb 그러므로 auch sagen können, dass wir unsere eigenständige Politik machen können. 이건 주권 국가 und eigenständige 독일의 Entscheidungen fällen können. 독립적 Und das ist sehr gut, gerade für die Menschen, die 정치이며 neuen 독립적 의사결정입니다. 이 말 잡아 돌리는 거 보세요. 예. 누구 생각나죠? 예. 그 누구랑 또 같이 찍은 기념사진도 있습니다. 한번 직접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이 그 누구? 우리의 그 달림, 우리의 문재인 각하. 예. 예. 동북아 전력 그리드 만들어서 중국으로부터 전력망 다 떼오겠다는 거죠. 같이 섞고 그리고 원전 걷어치우고. 그리고 이제 가스는 북한을 통과하는 그 블라디보스토크까지의 가스관을 연결해서 러시아 가스를 갖다 쓰겠다. 즉 대한민국 천연가스 체계를 러시아 천연가스에 종속시키겠다. 똑같죠. 슈레더나 메르켈이 한 거랑 똑같은 겁니다. 차이는 뭐냐? 슈레더와 메르켈은 성공했고 문재인 일파는 실패한 거죠. 예, 뭐 그래서 둘이 정답게 찍은 사진도 있습니다. 이렇게 많습니다. 이런 사진. 문재인이라 쓰고 문르켈이라고 읽고 메르켈이라 쓰고 메제인이라고 읽어도 될 지경입니다. 굉장히 둘이 아주 정다워요. 자웅동체, 한독, 남녀 한쌍, 매국 간첩들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큰일 날 뻔한 거죠, 우리. 네, 정말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부터 대만 얘기를 좀 집중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때까지 보면 그 2024년까지 뭐 민주당이 뚜벅뚜벅 걸어 나가면 중국이 패악질을 할 거기 때문에 2024년 의회 선거,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이 대승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인데 그러면 민주당이나 차이잉어는 뭐 다 괜찮은 사람들이냐? 이게 대만이 참 문제가 많아요. 별로 안 그래요.